MBTI에 대한 이제 견해, 어, 그 성격이랑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가? 음, 뭐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음, 일단 MBTI라는 게 사실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굳이 말하자면 혈액형 가지고 성격 검사하는 것도 예전에 있었고, 그 다음에 태어난 달로 이제 보면은 탄생월을 가지고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성격이 구성이 돼 있고, 뭐 알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야기들은 많았어요. 사주를 통해서도 뭐 비견일 때 이렇게, 겁재일 때 이렇게, 식상일 때 이렇게, 재성일 때 이렇게, 뭐 관성일 때 이렇게, 인성일 때 이렇게 이런 게 많은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MBTI를 이제 재미로 보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재미로 보신다면. 왜냐하면 MBTI라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냥 토종 비결 찾아보는 거랑 거의 뭐 같다고 생각을 해요. 어, 신약 신강도 그렇고 성격을 이야기할 때 꼭 많이 하는 말들이죠. 근데 토종 비결이라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전문적으로 사주를 파악해서 보는 게 아니고 일단 전체적인 상황에서 몇 가지의 사례들을 뭉쳐서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알 수 있으라고 그냥 제공을 하는 서비스의 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사주를 판단했다든지 그냥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뭐 그런 것들은 전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 일단 사주를 보러 간다는 것 자체가 또 신뢰할 만한 인물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과거에 자주 볼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공통적인 상황으로 남겨서 서민들에게 이제 도움이 되고자 한 게 이제 토정 비결인데 지금 나와 있는 MBTI도 사실 알고 보면은 뭉뚱그린 학문이잖아요. 모든 이제 보면 정신과적인 학문이 다 그런데 뭐 자기들은 이제 데이터가 쌓여서 통계를 통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사주가 통계 학문이라는 것과 거의 같은 말을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MBTI라는 게 사실 누군가를 내가 아는 지식으로 얘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럴 것이다 평가하는 것 자체가 어, 굉장히 보면은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성격이 내가 아는 게 있으면 자랑하고 싶고 그 다음에 내가 남보다 우월했으면 하는 것도 조금은 있고 그 다음에 또 남을 평가하고 지적하고 싶어 하는 것도 사람의 본성 중 하나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 MBTI라는 건 딱 그렇게 하기 딱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의 이제 MBTI를 알았어.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알고 있어요. 그럼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재단을 합니다. 재단하고 평가하고 또 보면은 완벽할 수가 없는 학문인데 그걸 가지고 다른 자기가 아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 사람의 MBTI는 이러니까 얘는 이렇게 할 것이야 라고 유언비어까지 퍼뜨리게 됩니다. 아,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주를 다른 분들에게 가르쳐 줄 때도 굉장히 염려를 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절대로 사주를 보면서도 상대방을 평가하지 말라고 저는 반드시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사주라는 것도 조금 하다 보면 자기가 신인 것 같아요. 사주도 조금 하다 보면은 막 이거 맞추고 저거 맞추고 막 상대방이 맞다 그러고 그러면 내가 막 신이 된 것처럼 보는데 인간은 절대로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공부를 접하거나 또는 배우려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께도 말씀드리지만 이 직업 자체가 원래 이제 감정을 건드리거나 또는 정신과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정신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딱 사이비 되기 좋습니다.
딱 사이비가 되게 좋아요.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닙니다. 사이비라는 게. 어,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니죠. 그거는 신들이 하는 일이죠. 근데 나는 신이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이 MBTI나 뭐 정신과적인 상담이나 이런 것들도 내가 현재 힘들다면 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현재 처한 상황이 힘들고 나 스스로 감정 조절을 할 수가 없고 뭔가 타인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 때, 그럴 때 이제 도움을 얻기 위해서 뭐 보고 그 다음에 참고를 하고 배우고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취미 생활입니다. 말 그대로. 취미는 가지는 게 좋죠. 왜냐면 자기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정신을 환기하기 위해서 취미를 가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행동입니다. 그게 말 그대로 현재 돌아다니는 MBTI나 혹은 이런 모든 것들이 취미 생활을 하시기에는 추천을 드리지만 이걸 가지고 뭔가 적극성을 가지고 상대방하고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또는 사회생활을 한다든지 이러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오류도 오류인데 이게 자칫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왕따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해 버리잖아요. 저 사람은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저렇게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살 거고 성격도 저럴 거고 이러면서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왕따시키는 거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죠?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자기 자신에 대한 것도 내가 이런 성격이고 이렇게만 살 거고 이렇게 될 거고 나 자신에 대한 평가도 내려버리게 되죠. 그걸 갖고 있게 되면. 그러면 자기 자신도 스스로 보면은 학대를 하게 돼요.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지? 나는 왜 이렇게 갖고 있지? 내가 원하는 건 이런 방향이 아닌데 나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밖에 이렇게 사는 거고 이렇게밖에 살지 못할 거야. 사주 탓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 사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좀 힘들고 이런 상황이면 내가 태어난 사주가 나빠가지고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근데 사주는 사실 자기 자신이거든요. 생년월일을 그냥 글자로 풀어놓은 것 뿐이잖아요. MBTI도 똑같죠. 설문을 종합해서 거기에 있는 카테고리에 그냥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잖아요. 나에 대한 모든 걸 알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사실 그 설문지를 달달달달 외워놓지 않는 이상 그걸 이제 뭐 일주일 지나면은 내가 그 문항하고 또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게 다 그러면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오늘의 기분, 오늘의 상황 여기에 따라서 그 설문지에 대한 내가 체크가 다르니까 그 체크가 달라서 결과가 바뀔 수가 있는 거야. 그게 무슨 뭐 신뢰할 수 있는 정보입니까?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정보인데. 그거에 비하면 사주는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거에 비하면. 왜냐하면 생년월일이 바뀌진 않으니까. 타고난 생년월일이 바뀔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적어도 그런 설문지로 자신을 아는 것보다는 사주의 장점입니다. 그렇지만 매번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 절대로 사주라고 해도 또는 사주가 아니고 어떤 상황이라고 해도 그 사람을 이제 자신의 생각대로 평가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이제 안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이제 종교적 그렇게 가지고 가는 것은 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사주로도 생각을 해보면은 뭐 명확하게 사주팔자 8자 가지고 그 성격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격이라는 게 어떻게 구성이 되냐 하면 내가 현재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현재 내가 만약에 힘들고 벅차요. 그러면 성격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가 있겠어요?
부정적으로 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내가 그냥 평상시 하던 일이 잘 됐어요. 잘 됐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더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 현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원래 가지고 있는 특성은 사주라는 게 원래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격을 지칭하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 글자를 가지고 있게 되면은 얘가 말하고 있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뜻. 뭐 비견이라면 내가 사람을 좋아하기보다는 혼자서 사색하는 걸 좋아하고, 또 자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걸 좋아하고, 또 사람에 대해서 진지한 걸 좋아해요. 진지한 걸 좋아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성격 자체가. 말수도 적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진지하고 무거운, 말이 무거울 수도 있겠죠. 묵묵할 수도 있겠죠. 쑥맥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글자가 하나,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뜻이나 의미를 통해서, 아, 이 글자를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런, 성향을, 거기에 대한 뜻이, 그런 성향을 갖고 나오니까, 그걸 이제 보면 이제 성격이 맞니, 안 맞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건데, 그것도 사실 이제 단편적인 정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사주를 보거나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하거나 그럴 때 거의 뭐 성격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어요. 당신이 이렇게 뭐 이런 성격으로 태어나셨으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그런 걸로 간섭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괜한 이제 또 보면은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알게 되면 근심 걱정이에요. 사람은 제가 볼 때 근심 걱정을 덜러 온 거잖아요. 정신과적으로 상담을 받으러 간 것도 또는 사주를 보러 온 것도 내가 그 생각이나 마음을 덜려고 왔단 말이에요. 덜려고 왔는데 근심 걱정을 더 얻어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뭐 언제 그런 운이 오고 저런 운이 오고는 사주가 기본적으로 이제 세월을 이야기하잖아요. 연도가 정해져 있고 나이가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시간으로 말하는 학문이 사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느 시점에는 이렇게 보고 저런 시점에는 이렇게 될 것이고 그걸 말할 수밖에 없죠. 그냥 거기에 대한 학문이니까.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미래를 보는 학문이니까. 시간을 보는 학문이니까 그래요. 시간을 보는 학문이니까. 이 사람이 장차 커가지고 1살이 되고 2살이 되고 3살이 되고 4살이 되고 그때에는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될 것이며 그 행동을 하게 되면 주변인들이 어떤 생각이나 고통을 갖게 되고 즐거운 일이 있게 되고,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주변은 또 어떻게 되느냐. 왜냐하면 내가 영향을 끼치니까. 본인이 옆에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를 만났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무겁게 가만히 있어. 친구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그 친구가 불편해해요, 안 해요? 불편해 하겠죠. 그게 내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죽을 상을 띄고 있어. 그러면 주변이 어떻게 되겠어요? 눈치를 보겠죠. 그럼 눈치를 보면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야 되죠.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야 되니까 어떻게 돼? 그럼 이야기를 듣고 이러다 보면 그 감정에 그 친구도 휘말리죠. 그럼 그 친구도 휘말려가지고, 그래, 우리 술이나 한잔 하러 가자, 뭐 음식이나 먹으러 가자, 뭐 좋은 데 가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걔는 또 나를 위해서 또 나를 챙겨주기 위해서 시간을 쓰고 돈을 써야 돼요. 그게 내가 한 끼 얻어먹었으니까 좋다라고 할 일인가요?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산다는 건. 내가 이제 상대방에게 존재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그 사람한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고, 또 상대방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으로 인해서 나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안 받는 상황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요즘 그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짧게 돈을 빌려서 비싸게 갚는 그런 것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던데, 거래 사이트나 이런 곳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사실, 진짜 급전이 필요한 경우는 드물어요. 진짜 급전이 필요한 경우는. 근데 내가 10만 원을 빌렸어요.
근데 며칠 뒤에 15만 원으로 갚아줘요. 준다고 하고 빌렸어. 그럼 내가 정말 급전이 필요한 일이 아니고 그냥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였어. 근데 과연 그게 그 며칠 뒤에 나한테 15만 원이 생겨요? 그럴 확률이 적거든요. 그럼 그 15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돼요? 내가 아는 사람한테 또 빌리거나 꾸거나 할 가능성이 커요. 그럼 몇 명을 고생시키는 거야. 그걸로 인해서. 응? 자기도 고생이죠.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도 고생이죠. 또 그 일을 알게 된 사람들도 고생이죠. 근데 내가 그걸 안 했어요. 그걸 빌리질 않았어, 자체를. 그럼 그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았죠. 그럼 발생을 하지 않았으니까 나도 스트레스 받을 일, 그러니까 내가 그걸 못해서 아쉬운 건 있겠지. 못해서. 근데 그것만 제외하면 모두가 편하죠. 그리고 내가 지출이 없으니까 뭐 어찌됐다가 어쩌다가 한번 목돈이 들어왔어. 그러면 그냥 보너스죠. 그럼 난 기쁘잖아. 어쩌다 들어온 목돈이 생돈이 다른 사람한테 갚아야 되는 것보다 내가 그냥 잠시 그걸 뭐 안 했다가 조금 지나서 목돈이 생겨서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더 기쁘지 않아요? 그게 모두에게 편한 일이지. 그렇게 살아야죠, 인생은.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안 받으면서, 스트레스 받을 걸 회피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죠. 뭐 안 했기 때문에 반드시 보상이 온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어차피 그걸 받을 건데 내가 미치고 받느냐 아니면은 내가 그냥 좋게 좋게 나가가지고 그걸 그냥 보너스 형태로 획득을 하느냐 그런 차이인 거야. 좋은 일이라는 건 살다 보면 어차피 좋은 일이 올 거였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올 거였어. 근데 내가 막 밑을 많이 져놨어. 여러 가지 막 일들도 벌려놓고 막 정리도 안 되고 막 그런 상태야. 그럼 좋은 일이 생겨보면 뭐야? 거기에 뒤처리하느라 다 들어가고 그 좋은 일 자체는 없어져 버리는데 그게 좋아요? 그건 그냥 부채를 갚았을 뿐이야. 그거는 좋고 나쁜 게 없죠. 그냥 나쁜 일이지. 사실 알고 보면. 그냥 그렇게 끝나버렸으니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은 어느덧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막 자기를 고통 속에서 집어넣고 살고 있어요. 그게 대부분의 인생입니다. 가급적이면 조심을 하세요. 스스로 생각을 할 때.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은 최대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의 대부분은 자기가 자기 욕구 때문이에요. 대부분. 욕구와 욕망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부분 자기를 괴롭히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산다는 건 결국에 자기가 자기를 얼마만큼 컨트롤할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 달려있죠. 굳이 뭐 또 계면연을 갖고 들어오면은 간섭하거나 관여하고 싶지 않은데 굳이 계면연을 가지고 들어오면 올해는 가급적이면 자기의 정신을 잘 가다듬고 다른 사람하고 이성적으로나 그러니까 뭐 사상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이렇게 싸우지 마시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내가 많이 안다고 사람들한테 까불지 마시고 더 이제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일수록 내가 더 많이 안다면 다른 사람들한테 더 많이 숙이고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또 연장자로서 어른으로서의 마음을 익히고 가다듬는 게 원래 이 개묘년에 들어오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시면 좋은 한 해죠. 경쟁을 하는 것도 그냥 내가 그 수준에 맞는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긴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도 이기는 거예요. 뭐 무조건 반드시 싸워서 이길 필요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고 또
이 약자의 편에 서서 도와줄 줄 알고 그런 마음들이나 행동이나 생각들이 더 많이 이제 배우고 학습하고 자기가 그런 행동과 말을 하게 될 경우에 현재와는 다른, 지금과는 다른 나의 모습이 만들어지시게 될 겁니다. 그게 내년이 되면, 올해 내가 그렇게 잘 해놨으면, 내년이 되면 내가 더 좋은 사람, 더 큰 사람, 사람들에게 더욱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되실 것이고, 그렇게 하나하나 자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사주나, 또 살아온 인생이나, 역경이나 고통이나 고난과 관계없이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뭐 무슨 사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분개하고 화내거나 그것도 충분히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 이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게, 나는 저런 상황에 처하더라도 저렇게 행동하거나 살지는 말아야 되겠다라고 스스로를 가다듬고 거기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 학습하는 것이 자기에게 필요한 해입니다. 그냥 화낸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고 저 상황에 분개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에요. 왜 저 상황이 만들어졌는지, 또 저 상황을 내가 겪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학습이 필요하고 배우고 그런 게 필요해서 계묘년이라는 게 온 거지. 막 그냥 감정적으로 아무 그냥 배운 것도 학습한 것도 없고 세상은 그냥 그렇게 굴러갈 테니까 나는 그냥 저 상황이니까 화만 내, 열만 내. 왜냐면 그게 재밌으니까. 화나 이런 것도 다 감정 중에 재미로 들어가거든요. 그냥 시간 때우기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쓰시는 것 같으면 뭐 더글로리나 이런 상황들 드라마나 이런 걸 봐봐야 아무 배울 게 없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내가 배운 게 없어. 반드시 뭐 사회활동을 하시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냥 나 자체가 그 드라마나 아니면 현재 사건 사고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게 저렇게 되면 왜 문제가 되고 왜 저런 고통이 생겨나고 모두에게 왜 피해를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배우고 학습을 하면서 나라면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참고 해결하고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러고 살아야지라는 걸 배우는 그런 이제 학습하는 게 돼야 되는 거지. 그게 아니면 그냥 개묘년을 헛살았다고 보시면 돼요. 2023년은. 올해 그냥 헛살고 나시면 그냥 내년이 되면은 또 그냥 왜냐면 올해 얻은 게 없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은 또 그냥 살겠죠. 또 그냥 살게 되실 거고 또 그냥 살다 보면 그 후내년에도 그냥 살겠죠. 그렇게 계속 그냥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아무 가치도 없고 뭐 배움도 학식도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살다가 끝나는 게 목적이시라면 그냥 평범하게 사셔도 돼요. 내 이야기만 하다가 사셔도 돼요. 세월 흘러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때 가가지고 걔가 그거 안 해줬지, 우리 부모가 그거 안 해줬지, 가진 게 없지, 내 직장에 가니까 직장에서 날 이해 안 해줬지, 막 남 탓하고 끝내실 거라면 인생을 내가 가정을 가져보니까 배우자가 그랬지, 내 자식이 내 뜻대로 안 움직였지, 뭐 누차 그렇게 그 지시하고 가르쳤는데도 지들이 뭐 현재 와가지고 뭐 어쩌게 되고 저쩌게 뭐 그러고 그게 전부 남 탓이거든요. 내 탓이 없는 거야. 남 탓하고 끝내실 거면 그냥 사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인생은 내가 산 겁니다. 남이 살아준 적이 없어요. 그럼 모든 결과는 다 내가 만든 결과예요. 그걸 반드시 잊고 또는 회피하거나 또는 생각하지 않으려나 하시려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결과는 내가 만든 거예요. 그게 나쁜 일이다. 좋은 일이다. 피해를 받았다, 안 받았다. 모든 건 내가 그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겁니다. 뭐 성인 군자가 되란 소리는 아닙니다. 피해를 받았다고 그 사람을 뭐 용서하고 그러란 소리는 아니에요. 애초에 그 상황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상황을 만들 필요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조짐이라는 건 항상 있게 되기 마련이고, 조짐이라는 건 그 조짐들을 자기가 파악하지 못하거나 또는 내가 못 알아챘거나 이런 것도 자신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BTI라거나 또는 사주라거나 맹신을 하게 되면 사람을 재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즐기는 용도로, 취미로 일반인들은 하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전문적으로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이야 MBTI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것들도 종합해서 평가를 내리고, 사주도 마찬가지죠. 사주 하나를 가지고 배워야 되는 공부량이나 이렇게 방대합니다. 종류도 많고. 그 모든 것들을 배우고 아우르고 난 뒤에 종합적으로 이제 자기가 나만의 스타일로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이걸 직업으로 삼지 않는 이상은 취미로만 생각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맹신하거나 또 너무 믿거나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최근 MBTI가 너무 유행인데 그게 위험한 일입니다. 위험한 일이에요. 누군가를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회에는 절대로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수가 사는 사회에서는 절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걸 이제 말 그대로 놀이 삼아서 사용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건 놀이일 뿐이니까요. 놀이라고 치더라도 너무 과하면 항상 상대방한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그걸 또 조절하고, 또 내가 안다고 해서 굳이 다른 사람한테까지 그거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 즐기세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즐기려고 하지 마시고. 취미생활도 혼자 하세요. 절대로 다른 사람들과 이 취미를 즐기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내가 특히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권선징악이라는 게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그죠? 나는 피해를 받았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도움을 줬을 수도 있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내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죽일 사람이지만 누군가한테는 저 사람 때문에 살았어. 근데 내가 그걸 인정하기가 싫은 거죠. 그죠? 왜냐면 난 피해받은 사람이니까 인정할 수가 없거든. 왜냐면 자기가 종교인도 아니고 신도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인이라서 그래요. 왜냐면 일반인은 그런 걸 해도 되니까, 남을 원망해도 되고 또 남을 탓해도 되고, 왜냐면 그렇다고 해서 뭔가 제재를 받거나 제약을 받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일반인은. 근데 이 상담사라는 직업을 하게 된다거나 혹은 사주를 직업으로 삼게 되면 그런 마음은 다 버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한테 내가 피해를 받았다 쳐도 같은 사람이에요. 거기에 매달리면 안 돼. 왜냐하면 이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읽어주고 그 사람한테 영향을 끼치는 학문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나 사람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항상 사주 볼 때도 나는 아무런 생각과 마음이 없어 라는 기본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사주를 봐줘야 합니다. 뭐 물론 이건 제가 생각하는 바이기 때문에 뭐 다른 쪽이나 사람들이나 뭐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뭐 그거는 제가 강요하는 내용도 아니고 그냥 저는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어떻게 판단하시든지 뭐 그런 것들은 알아서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 취미로서 잘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 저녁 잘 챙겨 드시고 좋은 하루를 또 보내시길 바랍니다. 바이바이.